횡성의 낮 기온이 31도까지 치솟는 등 영서 지역은 초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원주 무실동 상가 밀집 지역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한전의 조치가 늦어지면서 정전 상황이 2시간 넘게 이어졌고 상가들의 영업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웃에 사는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우편으로 통보해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원주에서 이 제도로 신상이 공개된 50대가 이웃 어린이를 추행하려는 시도를 반복하면서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평생을 민주화 운동과 생명, 협동 운동에 헌신한 무의당 장일중 선생 서거 25주기를 맞아 그의 삶을 기리는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횡성 지역의 기온이 31도까지 치솟는 등 오늘 원주를 비롯한 영서 지역은 초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은 원주 29.6도, 횡성 31.5도, 영월 30.5도, 평창 28.9도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올 들어 최고 기온을 보였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도 12도에서 16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기상청은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더위가 주말까지 이어지겠다며 건강 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원주 무실동 상가 밀집 지역에 정전이 발생해서 일대에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한국전력의 복구 작업이 2시간 이상 지연되면서 상가들의 영업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상가들이 빼곡히 들어선 원주 무실 이택지입니다. 대다수의 건물이 암흑으로 변했고 엘리베이터는 멈춰 섰습니다. 신호등도 모두 꺼져 도로에는 차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음식점은 핸드폰 불빛에 의존해 겨우 요리를 하고 커피 전문점과 PC방은 아예 손님을 받지 못해 텅 비었습니다. 지금 많이 돌려보냈죠. 지금 점심시간에 12시부터 저희 꽉 찰 시간인데 지금 손님들이 오늘 거의 대부분 없죠. 정전이 발생한 것은 오전 11시 반쯤 무실 이택지 일대 수백 개 점포에 2시간 반 가까이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점심시간대 벌써 1시간 이상 정전이 이어지면서 일대 상가들이 장사를 포기하다시피 했습니다. 인근 편의점 등은 냉동 제품이 녹을까 발을 동동 구르고 은행도 업무가 마비됐으며 병원은 진료를 볼 수 없어 환자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가능하신 치료까지만 마무리하고 다 그냥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진료 보셔야 될 분들도 오셨다가 다시 그냥 헛걸음하고 돌아가셨고요. 한전은 즉시 현장에 나왔지만 지중화 구간이라 쉽게 원인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거는 내가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지중해서 보니까 시간이 조금 한전은 정확한 정전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과실 여부를 따져본 뒤에 영업 피해에 대한 보상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상인들과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가 담긴 우편물을 받아본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최근 원주에서 이 제도로 신상이 공개된 50대가 이웃의 어린이를 추행하려는 시도를 반복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A씨 가족은 최근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지난 4일 아파트 놀이터에서 동생과 함께 놀던 초등학생 딸아이에게 50대 남성이 접근해 자신의 집에 함께 가자고 하는 등 추행을 시도한 겁니다. 놀란 아이가 집으로 도망쳐왔고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이가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해하고 있고 저희들도 불안하죠.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애기 엄마도 그렇고 일을 하다 보니까. 용의자 B씨는 이틀 뒤에도 다른 초등학생에게 지갑에 있는 현금을 보여주며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유인했습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해당 아파트와 근처 초등학교에 순찰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B씨의 신상은 우편을 통해 인근 가정에 알려져 있었지만 정작 범행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신상 공개 우편에는 이름과 나이, 실제 거주지와 신체 정보, 범죄 사실 등이 기록돼 있지만 그뿐입니다. 아이들에게 이를 어떻게 교육하고 범행을 예방할지에 대한 방법은 없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아동 청소년 보호기관 71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3.3%가 신상정보 우편이 경각심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 답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이라든지 법무부라든지 이런 기관들하고 이제 교육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좀 같이 마련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고요. 8월 정도나 9월부터는 저희가 개선된 우편고지로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지만 인권 침해 소지도 생길 수 있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평생을 민주화 운동과 생명 협동 운동에 헌신한 무의당 장일순 선생이 타계한 지 25주년을 맞았습니다. 그의 삶과 정신을 재조명하고 기리는 행사가 원주 곳곳에서 다음 달까지 이어집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흐르는 물은 경쟁하지 않는다는 뜻의 수류 불경. 기교를 부리기보다는 소탈함과 자연스러움이 묻어나는 서체가 특징입니다. 웃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닮은 난 그림에서는 밟아도 다시 일어나는 민중에 대한 애정이 드러납니다. 무의당 장일순 선생의 살아생전 작품들입니다. 유신 독재에 맞서 지학순주교와 함께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고 신협과 한살림을 만드는 등 생명협동운동에 불을 지핀 장일순 선생이 서거한 지 25주년을 맞았습니다. 좁쌀 한 알에도 우주가 있다는 그의 생명 존중 사상은 무한경쟁과 물질 만능주의 시대인 오늘날에도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고리대금에 시달리는 서민과 농민들을 위해 조직한 신협과 한살림은 원주를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런 생각, 사상이 두루 퍼져나가서 선생님이 남기신 책도 하나도 없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1년에 한 15,000명 이상이 찾아오셔요. 장일순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한 전시는 물론 평전 출판 기념회, 교육 포럼, 추모 강연회, 무의당 길걷기 등 기념 행사가 다음 달까지 원주에서 풍성하게 열립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내년부터 도내 전체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비용 분담 등의 문제를 심의한 끝에 강원도 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아직 강원도와 도교육청, 시, 군 간의 분담 비율이 확정되지 않았고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시군도 있다며 내년부터는 모든 시군에서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강원도가 2021년 동계 아시안게임 남북 공동 개최를 포기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3월 강원도가 신청한 2021년 대회 남북 공동 개최 안건을 남북 미합의, 국비 미확보 등을 이유로 안건 상정 자체를 보류했습니다. 그동안 결정을 미뤄왔던 강원도는 동계 아시아 경기대회 유치 포기를 선언하고 2021 국제청소년 동계대회를 유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분기 강원도의 인구는 전입보다 전출이 많아서 1,774명이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군별로 보면 춘천, 철원, 삼척, 동해 순으로 순유출이 많았고 인구 유입이 인구 유출보다 많은 곳은 원주, 양양, 횡성뿐이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와 10대, 40대의 순으로 순유출이 많았고 50대와 60대, 30대는 순유입이 많았습니다. 평창 평화특례시 지정을 염원하는 이효석 문화계습 걷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평창군은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평면 효석 달빛 언덕에서 평화특례시 지정을 염원하는 선언문과 결의문을 낭독하고 걷기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평창군은 평화올림픽 유산을 기승하기 위해 평화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추진한 보행자 안내 시스템이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안전 선도 사업에 선정돼 국비 5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보행자 안내 시스템은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길을 건널 경우 운전자에게 이를 표시해서 알리고,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우회전 차량에게 보행자의 신호 상태를 제공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원주시는 의료원 사거리 인근에 시범적으로 설치해 시스템의 효과를 분석했고, 지원받은 국비를 토대로 100여 곳의 신호, 무신호 교차로에 추가로 설치해서 운영할 방침입니다. 횡성군 의파리 옛 횡성문화관 건물과 부지가 매각됩니다. 횡성군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옛 횡성문화관 건물과 일대 토지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27일까지 전자 입찰 방식을 통해 입찰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저 입찰 가액은 38억 7천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옛 횡성문화관은 종합안전 등급 D등급을 받아 지난 2017년에 폐관했고, 이후 횡성군의회에서 횡성군이 추진한 건물 철거 후 매각 계획을 세 차례 반려하면서 건물 존치 후 매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50분쯤 평창군 대관령면 유천리 일대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 정상 부근에서 연기가 올라온다는 신고에 헬기 2대와 60여 명의 진화 인력이 투입돼 1시간여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이에 앞서 어젯밤 10시 50분쯤 평창군 용평면의 한 농가 비닐하우스에서도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화재로 180제곱미터 면적의 비닐하우스 2동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100여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이 종전에 학부모가 부담하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특별활동비를 군비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만 3세에서 5세의 아동 350여 명으로 특별활동비 전액인 1인당 8만 원을 3월부터 소급해 지급합니다. 지원 방식은 영월군이 어린이집에 활동비를 지급하면 어린이집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식입니다. 앞으로 내용 연한이 지난 피해 소화기를 버릴 때에는 신고 필증을 구입해서 부착한 뒤에 버려야 합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지난 2017년 소방시설 관련 법규 개정으로 피해 소화기 처리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자 도내 18개 시군 환경부서와 협의해 내부 규정과 관련 조례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